자,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을 위한 여행. 안녕하세요. 꼼생구사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좌충우돌, 죄송합니다. 다시 잡채 달라는 줄 알았어요. 다시 시작합시다. 자,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을 위한 여행. 안녕하세요. 꼼생검사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좌충우돌, 우당탕탕, 서툴러도 성장하는 우리들의 고장난 토크쇼. 꼼생검사 팟캐스트. 윤혜진, 박시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발음이 진짜 너무 듯이 어려워요. 보이네요. 아, 진짜 안 되겠네. 아나운서분들 진짜 좋아해야 돼. 처음으로 어쨌든 녹음에 도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약간 프롤로그 느낌으로다가 네. 그렇게 해볼까 싶어요. 그렇죠. 엉망진창 얼렁뚱땅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어차피 누가 들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누가 얘기하는지 모르면 안 되니까 그쵸. 간략한 회사 소개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보통 회사 제가 소개 본인이 많이 하시죠. 아, 그렇죠. 네. 제가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꼼생꼼사라는 교육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박시온, 윤혜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 인사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전국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생 그리고 관련 청중 주제와 맞는다면 이제 기타 청중 분들까지 이제 특강이나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교육회사이고요. 이렇게 팟캐스트를 진행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강의를 하러 가면은 이런 얘기들 진짜 많이 듣잖아요. 저희들의 다른 사담이라던가 아니면 진로나 살아왔던 이야기라던가 이런 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정말 많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팟캐스트를 하자라는 얘기는 한 3년 전부터 회사를 설립하기도 전, 지금 3년 전이 아니죠? 10년 전에. 네, 10년 전이네요. 10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하다가 드디어 실행으로 옮기게 그쵸.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우 좌충우돌할 예정이지만 어차피 1화 프롤로그라서 듣는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은 그쵸. 관계로 그냥 막 하도록 하겠습니다. 막 던지는 거예요, 네. 그냥. 근데 요즘에는 네. 혜진 대표님 갑자기 시작하는 건가요? 갑자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콘텐츠가 진짜 많잖아요. 우리 그쵸. 10년 전만 해도 라떼는 말이에요. 콘텐츠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TV만 보다가 아니면 라디오만 보는 시기인데 요즘은 채널도 많고 유튜브로도 수많은 채널이 있는데 왜 굳이 이 시기에 팟캐스트인가? 그래서 시온 대표가 팟캐스트를 하자고 했을 때 네. 흔쾌히 하자라고 했던 그때의 마음. 사실 네. 솔직히 얘기하면 흔쾌히는 아닙니다. 그냥 여러 번 생각을 많이 하긴 했었고 그때가 그냥 흔쾌히는 아니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죠. 아무튼 그때 처음에 우리 유튜브 찍는다고 했을 때 맞아요. 앞에다 이렇게 카메라 두고 냉면이랑 불고기 시켜놨다가 맞아요. 10년 냉면이 전이죠. 우동처럼 뚫뚫 불어가지고 마지막에 그냥 그 불은 우동을 먹으면서 끝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시온 대표 입장에서는 흔쾌히였지만 아무튼 흔쾌히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다. 네, 숨겨진 비밀이었네요. 네, 속마음이었습니다. 네. 아무튼 흔쾌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제 아까 전에 우동 얘기를 하셨는데 10년 전인가요? 네. 우리 유튜브를 한 번 더 시도를 했었어요. 왜냐면 저희 둘이 노는 게 주변 이제 지인분들이 보시기엔 좀 재밌어 보일 때가 있나 봐요. 그래서 권장을 좀 많이 받아서 저희 몇 번 시도를 했었고 사실 10년 전 이후에도 2년 전, 3년 전에도 꾸준히 많이 하셨잖아요. 네, 저희가 묵혀놓은 아무튼 영상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때 우동은 먹방을 해보겠다고 야심차게 이제 시켜놓고 정수리만 보이게 머리 박고 먹다가 끝났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영상에 대한 부담은 좀 덜고 팟캐스트를 맞아요. 해보자 이거였고 제가 사실은 혜진 대표한테 정확하게 팟캐스트라고 이제 정의를 내린 건 저였는데 제가 왜 그랬냐 하면은 저는 10년 전부터 팟캐스트를 좀 자주 듣는 편이었어요.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좀 장거리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거나 대중교통을 탈 때 대부분 저는 팟캐스트를 많이 들었고 거의 시작은 송은이 김숙의 비밀보장
그거 거의 1화부터 저는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1화부터 들었었고, 그리고 애니어그램, 혹시 실용심리학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시면 너무 재밌는데, 김연경 작가님의 어느 별에서 왔니? 이게 아마 시기가 둘이 비슷할 텐데, 많이 들었었고, 요즘에는 시골집 키웠지라고 이제 부산에서 제가 혜진 대표한테도 한번 재밌으니까 한번 들어볼래? 해서 한번 들어봤던 적이 있는데, 그런 이제 약간 뭐 활동가 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도 듣고, 좀 다양하게 듣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저희 회사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진로나 이런 거에 좀 생각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그냥 시간 좀 때우기 용으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은 보기 힘든데 그쵸. 뭔가 듣고는 싶다. 근데 음악은 듣고 싶지 않아.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친구들이 막 수다 떠는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 맞아. 혜진 대표는 그럴 일이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아니, 저는 근데 많거든요. 약간 그때 핸드폰 고장 나가지고 저는 원래는 이 라디오를 잘 안 듣잖아요. 근데 맞아요. 핸드폰이 고장 나서 그 코나에 연결이 안 되는 거, 진이 음악이 멜론이.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라디오를 길게 한 3개월 정도 들었는데 그 하하가 하는 라디오도 너무 재밌고 그런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맞아요. 했습니다. 그게 라디오나 이런 게 사실은 근데 이제 요즘에는 바빠서 많이 못 나가시는데 혜진 대표님이 그 MBTI 외향인이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은 이제 평소에는 라디오가 아니어도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일이 많을 거예요. 귀에 그냥 들려요, 계속. 근데 이제 저는 극도의 내향인이기 때문에 제가 의도해서 뭔가를 틀지 않는 이상 사람이 수다를 길게 장시간 동안 떠는 걸 잘 들을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좀 나름 소소한 재미가 언젠가는 네, 되지 않을까. 일단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간략하게 회사 소개는 했지만 저희가 그래도 첫 프롤로그니까 그렇죠. 우리의 사업, 우리는 누구고 왜 우리가 지금 같이 모여서 사업을 하고 있고 약간 이런 좀 비하인드 썰을 그냥 하염없이 가볍게. 털어놓을까 봐요. 좋은 네. 생각입니다. 네, 저희는 처음에 어떻게 만났죠? 혜진 대표님? 사실 시원 대표님 착장만 기억이 나가지고. 네, 그럼 제가 대신 먼저 말씀드릴게요. 둘 다 프리랜서 강사를 하던 시절. 맞아요. 이제 혜진 대표님은 거의 이제 다인원의 강의에 좀 핵심을 뒀었고, 저는 1대1 코칭, 학습 코칭 위주로 하면서 관련된 주제로 간간히 강의를 나가던 시절에 어떤 타 업체, 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가 꽤 어린 편에 속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또래를 만나기가 꽤 쉽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만났을 때 이제 또래네? 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또 이제 저희가 20대 중반 이랬기 때문에 운전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았단 말이죠. 할 수는 있긴 하지만. 그쵸. 그래서 혜진 대표는 굉장히 장거리여서 차를 일부러 놓고 강의를 온 상태였고 저는 차를 몰고 온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태워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을 하고 처음이었어요. 네, 같이 타고 올라오면서 이제 급격하게 친해졌죠. 그쵸, 나이도 그쵸. 같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성격도 너무 잘 맞고 해서 그때부터 거의 뭐 쌍둥이처럼 강의 갈 때 같이. 이제 한 차로 가고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됐고 저는 사실 코칭에 그때 당시엔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교육회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 늘 있었고 이제 혜진 대표랑 추구하는 교육 방향이라던가 뭐 강의하는 스타일이 좀 비슷하다 맞아. 이런 면들이 있어서 거의 쪼르다시피 해서 회사를 처음에 하나 차렸다가 빠른 속도로 폐업하고 네, 그쵸. 손절을 할 서로, 뻔하다가 서로 존댓말 하면서 안녕히 가세요. 네, 그때 코칭 컴퍼니라고 있어요. 네. 네, 애잔하게 떠났던 로고도 만들고 명함도 맞아. 만들고 뭐다 만들었는데 정작 이제 회사 사업을 시작하기에 우리 너무 어렸다. 맞아. 그래서 마음도 좀 불안하고 이렇다 보니까 오해가 생겨서 사실은 근데 다른 동업하시는 분들 싸운 거에 비하면 되게 웃기게 싸우긴 했어요. 좀. 저희가 뭐 치고받고 싸운 건 아니고 이렇게 뭐 때문에 싸운지 사실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저도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약간 친구들끼리 싸우다가 약간 삐지는 느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둘 다 확 토라진 거예요. 그래서 토라진 상태로 이제 그때 이제 더 어려서 그래 폐업해 폐업해. 이렇게 하고 딱
폐업을 하고 이제 한동안 또 연락을 안 하다가 이제 그래도 막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싸운 게 아니라 진짜 오해가 생긴 거였기 때문에 다시 이제 합쳐서 그쵸. 이번에는 좀 잘 꾸준히 해보자. 이제 그때가 20대 중후반이니까 맞아요. 지금 저희가 30대 중반 아닙니까? 그쵸. 10년 딱 네, 지났어요. 지금 또 싸워서 또 찢어지면 40대 할머니, 후반에 예. 이걸 다시 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 얘기해요. 저희 요번에 또 싸워가지고 폐업하게 되면 우리 또 이제 할머니 때 만나야 되니까 이거 너무 힘들다. 그래서 좀 더 서로를 이해해보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소통에 대한 역량도 같이 올라갔다. 맞아요. 이 고생을 10년 뒤에 또 할 수는 없다. 맞아요. 20대 중반 때는 덜 힘들었었는데 지금 사실 체력적으로 좀 버거워요. 요즘 이제 30대는 더 어린데 뭐 맞아. 그러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그래도 20대의 그런 열정과 그런 에너지, 맞아. 체력보다는 지금 좀 많이 떨어져서 40대 때는 우리가 이거 반복하지 말고 보다 성장한 그렇죠. 모습을 좀 보여주자라는 의미로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온 대표가 워낙 그 20대 그때 한참 코칭 많이 하실 때 저는 이제 같이 그때 인천에 살았었잖아요. 맞아요. 우리 진짜 멋들어지게 해보자 하고 제가 처음으로 집을 나가서 인천 그 시온 대표님네 집에서 출가 한 달 동안 메인이었죠? 네. 한 달 동안 딱 살았는데 그냥 숨 쉴 그때는 틈도 없이 일을 했기 때문에 더 체력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새벽 2시에 들어오고 계속 그랬잖아요. 맞아요. 새벽 2, 3시 때 귀가해서 아침 뭐 늦으면 8시에 나가고 빠르면 뭐 7시에 나가는 맞아. 일상을 거의 5년 이상 지속을 했죠. 더 길게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우리 엄마 보는 것 같았어요. 그것도 너무 그 출근하는 저는 이제 프리랜서니까 계속 집에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매일 출근하고 매일 퇴근하는 이 시온 대표 뒷모습 보면서 우리 엄마도 저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약간 그런 생각. 여기에서 약간 TMI를 드리자면 그 혜진 대표 어머님이 회사에서 엄청 인정받는 성과가 엄청 좋으신 완전 핫한 분이세요. 그리고 그 자리를 거의 30년 그렇죠. 넘게 유지를. 지금 유지를 하고 계신 완전 워커홀릭이시고 실제로 저도 이제 종종 자주 뵙는데 엄청 마인드도 뭐라 그래야 되죠? 굉장히 성장지향적인 분이셔서 저도 뵐 때마다 좀 동기부여를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제 닮았어요, 롤모델이에요. 둘이. 네, 그래서 제 롤모델이에요. 아무튼 근데 저는 그때 당시 제 기준으로 보면 이제 혜진 대표 좀 외로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결혼한 사람처럼 이렇게 아침에 나갈 때 매번 혼자 쓸쓸하게 나갔다가 쓸쓸하게 와서 뭐 컵라면 하나 먹고 자고 이랬었는데 이제 혜진 대표랑 같이 있으니까 나갈 때도 있고 들어와도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약간 있고 강아지 같은 느낌인가요? 강아지보다는 좀 더 이제 다정한, 좀 더 그쵸. 다정한, 네, 뭔가를 많이 해주고, 음식도 많이 해주고, 맞아. 그래서 좀 그때 다투고 나서 오랜만에 단톡을 다시, 카톡방을 열었더니, 누룽지 챙겨가. 네, 공지방에 시온이 누룽지 챙기라고 말해주기가 적혀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굉장히 애잔했다. 네. 참 그랬습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이야기로 지금은 꼼생꼼사라는 회사를 정말 다행히도 운영을 잘 하고 있죠. 다된 연간 거의 지금 4년 다 돼가요. 이제 맞아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서 지금 꾸리고 있고 많은 분들과 또 강사님들과 협업을 하면서 다니고 있다라는 게 이제 저희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어갔다가 네.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좀 녹음을 해볼까 싶어요. 네. 어떻게 쉬어갈 때 뭐라도 뭐 해볼까요? 뭘 틀어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뭐 광고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서 그러면 그 윤혜진 대표 아메리카노 먹는 소리로 넘어갈까요? 네, 그러면은 잠시 쉬시면서 윤혜진 대표가 아메리카노 맛있게 빨아먹는 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근데 이미 다 먹어서 없어. 얼음 씹는 소리 들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치아를 가졌어. 네. ASMR. 네, 네. 2부로 넘어왔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거 맞겠죠? 네, 맞습니다. 네, 뭐 아니면은 개선해 나가면 되니까. 네. 네,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를 하면 매 회차마다 키워드를 좀 하나씩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 오늘의 키워드는 취미로 잡았습니다. 왜 취미로 잡았죠? 저희가 이제 사업하면서 어느 정도 대화도 하고 좀 잘 맞춰가기 위해 서로의 취미를 많이 공유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취미를 같이 해주실 때도 있고
이제 시온 대표가 원하는 취미 같이 해줄 맞아요. 때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취미 관련해서가 좀 말이 좀 술술 나오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을 맞아요. 좀 했습니다.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말하기 쉬울 것 같아서 맞아요. 말하기 쉬울 것 같아서 고른 주제고요. 만만했다. 조금 더 멋진 이유를 좀 붙여보자면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취미가 주는 긍정적 영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가령 아까 혜진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계에 있어서도 취미를 나눈다는 거는 되게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저랑 혜진 대표 MBTI가 하나도 안 겹친다. 한 개 겹치네요. 근데 다 다르잖아요. 네. 거의 대부분 정반대의 성격으로 살아가는데 어쨌든 취미를 한 가지를 공유를 하고 함께 웃고 떠든다라는 맞아요. 것만으로도 유대감이 굉장히 좋아지고 또 뭐 서운한 게 있었다가도 또 웃으면서 또 넘어가기도 하고 요런 이제 좋은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에 활기를 준다거나 이런 것도 좋은 기능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또 저희는 교육회사니까 네. 좀 교육스럽게 말을 해보자면 모든 직업의 시초는 사실 취미에 있지 않을까. 그런 것 네,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취미를 못 가져보고 선택하는 직업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와 비슷한 어떤 내가 이런 거가 적성에 맞는다. 나는 이런 걸 좋아한다. 또는 이럴 때 내가 행복한 것 같다. 행복하다. 성취감을 느낀다. 라는 그런 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취미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뭐 저랑 혜진 대표가 똑같이 무에타이를 배운다고 해도 혜진 대표가 즐거워하는 타이밍하고 제가 즐거워하는 이유가 또 다르거든요. 그쵸. 이런 것처럼 똑같은 걸 하더라도 사람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느끼고 내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또 역할을 취미가 좀 가볍게 해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얘기를 해보면 저는 사실 취미가 많지 않아요. 해봤자 뭐 가지수에 좀 35 인생 내내 했을 때도 한 손가락 안에서 다 놀 만큼 좀 고정된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혜진 대표님은 말 그대로 취미 부자, 경험 저는 부자잖아요. 취미 부자입니다. 네, 그러면은 시초로 좀 넘어가서 예전부터의 취미 생활 혹시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얘기해 주실 수 생각나는 거? 있어요? 일단은 초등학교 때는 좋아하는 오빠가 있어가지고 네. 좋아하는 오빠를 계속 관찰하다 보니까 태권도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태권도에 따라왔습니다. 근데 그 오빠를 좀 길게 좋아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몇 학년 때부터죠? 초등학교 한 4학년 때부터 우와. 경희대 석사 태권도 그린비 9단지 가운데에 있는 와, 장차 네. 5년 짝사랑. 네. 어. 근데 그 중간에 뭐 남자친구도 있고 잠깐 그 네? 왔다 갔다 아무튼 네, 그래서 네네. 태권도를 좀 길게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시초로 넘어가면 무에타이를 제가 길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무에타이도 가가지고 열심히 했었고 근데 아까 얘기 들으면 생각해 보니까 제가 무에타이 하면서 네. 그 길게 하다 보면은 신입생들 왔을 때 네네. 이제 알려주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네네네. 어떤 식으로 자세를 잡아야 되는지 맞아요. 그런 거를 이제 20살 때쯤에 해보면서 약간 나는 누군가에게 뭔가를 알려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를 많이 느끼는구나를 그때 처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교육업을 처음 시도하기 전에 했던 거를 되돌아보면 약간 거기에서 많이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잘 알려주기도 하세요. 제가 무에타이를 갔을 때 이제 저는 뭐 혜진 대표님은 아시지만 태권도를 오래 했잖아요. 그쵸. 거의 선수였잖아요. 아이고 십몇 년을 거의 어렸을 때를 다 태권도를 해서 다른 거는 좀 빨리빨리 적응을 하는데 그 발 스텝이 달라지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배우는 듯 하다가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면 원래 태권도 스텝대로 갑자기 돌아간다던가 로우킥 같은 것도 좀 발 차는 맞아. 그런 습관들이 좀 안 들어져서 계속 이제 잘 배우는 듯 하다가 갑작스럽게 고장나죠. 하게 되면은 원래 습관대로 돌아가고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이제 수업을 들을 때 저희 직업인 특강에도 자주 오시는 이봉규 관장님께 배웠는데 관장님께 배우고 뒤에 가서 이제 보충 수업을 혜진 대표한테 듣고 맞아. 이중으로 제가 케어를 많이 받았는데 엄청 섬세하게 잘 알려준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약간 지금 겸손하게 말씀하셔서 그런데 거의 이제 혜진 대표도 무에타이 거의 10년 네, 가까이 그렇죠. 했고 선수분들하고 같이 네. 훈련을 했잖아요. 네. 상당한 실력자다. 저희가 안 싸우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렇다는 저의 주먹을 맛봤기 때문에 네. 자, 근데 뜬금없이 이게 주제가 좀 취미긴 하지만 네. 무에타이를 취미로 가지게 된 계기가 좀 저는 이 부분이 되게 핵심적이라로 생각을 그쵸. 해서 그 얘기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그
친구를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지만 네네. 아무튼 고등학교에 이제 처음 딱 들어가서 제가 특성화 고등학교 나왔잖아요. 관광과여서 여자들이 80% 남자들이 한 20% 정도였거든요. 학생들 비중이. 네. 근데 그 중에 저랑 키가 고만고만한 친구가 저를 진짜 많이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장난식으로 이렇게 네. 툭툭 치는. 본인의 의도죠. 장난이라는 그 말은 당하는 그쵸. 사람 입장에서 장난이 아니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처음에는 맞아서 울기도 하고 그냥 참기도 하고 그러고 살다가 어느 날 몸이 보니까는 이제 몸에 멍들이 엄청 많았던 거죠. 로우킥도 많이 맞았고 안다리도 맞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다 약간 공격의 자세 그쵸, 학교 그런 폭력이죠. 거였던 거죠. 이거는 네, 이건 엄연한 그쵸. 학교 폭력입니다. 네. 여름에는 반팔도 못 입을 정도로 멍이 심했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그 성안고등학교 사거리를 지나가다가 무에타이가 있어서 거기를 가게 됐죠. 저희가 실제로 학교 폭력 이제 특강 의뢰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쵸. 그럴 때 이제 혜진 대표가 이 얘기를 간간히 하거든요. 네. 내가 이런 일을 당했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무에타이를 시작했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또 오랫동안 또 유지를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다. 그래서 네, 지금까지도 좋은 취미로 네. 잘 가지고 있고 저는 사실 좀 신기했던 게 혜진 대표가 이제 무에타이 오래 하면서 잠깐 운동선수에 대한 꿈도 맞죠. 생각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신기했던 게 엄마가 그건 안 되지 하자마자 바로 기준을 접으셨다고. 네. 저는 좀 반대였거든요. 주변이 다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왜 안 되지라고 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태권도를 그만뒀을 때 한 3년간 우울이 굉장히 짙고 길게 왔었는데 그런 것도 좀 판단의 기준, 성향, 맞아요.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혜진 대표는 또 외향이고 주변에 이제 좀 소중한 관계에서 오는 영향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거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좀 더 좀 합리적이고 좀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도 이해가 가는 이런 게 좀 더 중요하다. 그렇죠. 이런 것도 또 취미생활에서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었어요. 또 취미생활 뭐 있으셨죠? 많으시잖아요. 네, 굉장히 많죠. 뭐 테니스도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거쳐간 스포츠들이 굉장히 많아요. 쭉 한번 나열해볼까요? 키워드만 쭉 한번 키워드를 나열해볼까요? 쭉 나열해보면 끝말잇기처럼. 네, 테니스. 테니스. 테니스는 같지만 제가 공 던지는 거 보고 코치님이 3개월 동안 너처럼 나아지는 애는 없다 라고 하셔가지고 다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되돌아갔던 시점이 있었고 또 그 뭐예요 스쿼시 스쿼시도 해봤습니다. 스쿼시는 했더니 혼자서 계속 던지는 공에 자꾸 제가 맞으니까 또 포기를 했던 경험이 있고 또 세 번째는 요가도 오빠를 따라서 갔어요. 제가 하도 무에타이랑 남자들이랑 섞여서 하는 주짓수라든지 이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제가 그 안에서 운동하는 모습을 보고 혜진아 제발 좀 여자 같은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를 은근슬쩍 이야기해 주셔서 오빠를 따라서 한요가를 갔습니다. 사실 이게 남자다운 스포츠다 여자다운 스포츠다 이거는 좀 기성세대스러운 멘트긴 한데 이제 아무래도 아버님이 좀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아빠가 보기에는 해석이 그랬다. 맞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 여자가 요가를 해야 되고 뭐 남자가 뭐 격투기를 해야 되고 이런 건 절대 아니고 본인 성향에 그냥 맞춰서 본인 역량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고 또 있었죠. 아무튼 한요가 갔다가 이제 오빠는 너무 좋아했었는데 한 2주 만에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오빠가 이렇게 하면서 딱 힘을 줬는데 방구를 빡 하고 엄청 크게 끼는 바람에 거기 또 한요가여서 좀 냄새가 진짜 빨리 퍼졌어요. 그래서 다인원 네, 수업이었나요? 다인원 네,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깜짝 놀라시고 아유. 또 언니들도 놀래서 그 다음부터 오빠랑 또 못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또 사건도 있었고 안타까운 일이 있었네요. 네. 또 오래 했던 스포츠 중에 이제 볼링도 제가 좀 오래 했습니다. 13파운드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15파운드. 그래서 볼링 장비를 지금 많이 프로 구비를 하고 있다. 선수님한테 가회도 받으시고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도 진짜 잘하시고 그래요. 개인 볼도 많이 가지고 네, 계시고 맞습니다. 저는 볼링공이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그쵸. 볼링 그냥 몸으로 가서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공을 알아서 다 주면 신발하고 다 주면 본인이 알아서 하는 약간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저는 회식하고 뭐 보통은, 2차 이렇게만 갔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볼링을 취미로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직관한 게 혜진 처음이죠. 대표였던 것 같아요. 경기도 다 찾아서 보시잖아요. 그렇죠. 네, 아주 재밌습니다. 네, 볼링도 또 관심 있으시면은 좋을 것 같고 물놀이도 좋아하시고. 네, 서핑도 그때 한번 하러 갔다가 너무 재밌어서 이번 작년에 저희가 맞아요. 같이 서핑을 또 하러 두세 번 제 인생 갔었고 첫 서핑을 함께 했죠. 네. 네, 아주 즐거웠습니다. 이번 연도 또 갈
예정입니다. 맞아요.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주로 취미를 그 혜진 대표님을 통해서 첫 경험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그쵸. 많아요. 거의 10개 중에 9개는 혜진 대표로 인해서 한다. 그치. 저는 취미 생활이 진짜 손에 꼽거든요. 뭐 책 읽기. 근데 좀 책을 읽는 것도 근데 약간 한국에서 책 읽기라고 하면은 좀 약간 좀 범생이 같은 느낌이 네, 좀 많이 맞아요. 드는데 그렇진 않고 그냥 약간 힐링하는 느낌으로 읽는 책들도 많으니까 저는 좀 작가 편식이 좀 심하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작가 뭐 박연준 작가님 시인 뭐 책이 나온다고 네. 하면은 사서 읽거나 북토크를 또 다니고 그렇지, 그게 취미죠. 네, 그 박연준 작가님 쫓아다니는 게 취미입니다. 그냥 거의 뭐 굿즈 모으듯이 책 모으면서. 네, 그쵸? 맞아요. 근데 사실 이제 박연준 작가님 책을 읽게 된 것도 내가 책을 좋아하니까 읽어봐야지 이런 계기가 저는 아니었거든요. 어떤 사람 추천해줘서 읽게 됐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 제가 그 중간에 혜진 대표랑 잠깐 떨어져 있던 시기에 슬럼프가 한번 짙게 많이. 왔어요. 엄청 열심히 일을 하다가 번아웃이 와서 진짜 더 이상 못 해먹겠다 하면서 다 내버리고 제주도로 갑자기 떠납니다. 뜬금없이 뭐 제가 고향은 대구인데요. 제주도로 갑자기 뜬금없이 떠나서 이제 차에다가 원룸 짐을 다 싣고 배를 타고 갑자기 갔어요. 그쵸. 그래서 나는 이제 일 안 하고 편의점에서 알바하면서 맞아. 살겠다라고 해서 이때 당시에 편의점에서 이제 알바하면서 할 게 없으니까 이제 그때 돼서는 책을 드디어 읽어본 거예요. 왜냐면 저한테 책이 약간 두 부류였는데 첫 번째는 나를 더 잘나게 만들어주는 책들이 있어요. 뭐 실용서적 있잖아요. 정보가 담긴 또는 뭐 논문 이런 게 이제 나를 좀 더 잘나게 만들어주는 거고 그때 당시 기준으로 제 생각에서 한량이라고 여기던 책들이 있었는데 그게 문학이었어요. 왜냐면 저희 언니가 문학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근데 어린 마음에 저거를 읽어봤자 뭐 돈을 버는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실무 역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저걸 왜 하루 종일 읽고 있지? 라는 짧은 생각을 가지고 이제 문학을 안 읽었다가 그때 처음으로 뭔가 좀 쉬면서 내가 인생에 대해 사색할 수 있는 책을 읽고 싶다. 해가지고 이것저것 고전문학도 읽어보고 현대문학도 읽어보고 뭐 다양한 책을 읽었는데 그러다가 그 제주도에서 하는 독서 모임을 갔어요. 독서 모임 좋아요. 그때 이제 이게 제주도에는 그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 예술인이신데 네. 도시 생활을 청산하시고 제주도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간간히 도시로 육지로 올라오는 예술인들이 계신데 그때 당시에 그 모임을 이제 진행하셨던 분이 강지의 시인님이 이제 운영하시는 그런 독서 모임, 그러니까 에세이 쓰기도 하고 시 쓰기도 해보고 책도 읽어보는 그런 모임에 이제 쉬려고 들어간 거죠. 네. 들어갔는데 사실 그 전까지는 저는 문학 중에서도 시가 진짜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뭔가 읽으면 잘 해석해야 될 것 같고 화자의 의도를 바로 파악하지 못하면 바보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시는 정말 안 읽고 살았다가 그 질문을 제가 강지혜 작가님한테 똑같이 했어요. 근데 시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강지혜 작가님이 아니요 이렇게 하면서 시는 그냥 미술 전시회랑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제가 거기서 뒤통수가 띵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말로는 작가의 의도를 전혀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뭐 전시회에 가면 어떤 그림 앞에서는 하루 종일 서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그림은 휙휙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냥 그런 것처럼 시집을 읽을 때 마음에 드는 시 구절이 그냥 마음에 와닿거나 그려지면 그 자리에서 머물면서 계속 그 시를 바라보면 되고 그게 마음에 안 들고 이해가 안 되면 휙휙 넘어가면 그만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왜 이렇게 화자의 의도에 집착하냐 이런 얘기를 하셔서 하면서 오히려 좀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그때부터 다양한 시집을 좀 접해보게 됐어요. 그러다가 만난 게 박연준 작가님. 네. 그 뭐 에세이도 같이 빌려서 뭐 읽었지만 처음 읽을 때는 그때 처음으로 이제 시집이랑 그리고 소란이라는 에세이 이거는 되게 유명한데 그거를 읽고서 뭔가 이거다라는 이제 박연준 작가님의 글이 좀 굉장히 마음에 닿고 무엇보다 제일 좋았던 거는 제 스스로가 싫어하는 내가 있잖아요. 각자 과거에 떠올리기 싫은 슬픈 순간 또는 내가 너무 별로인 순간을 이상하게 이건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박연준 작가님의 글을 읽고 있으면 그때의 제 모습을 좀 예쁘게 보게 돼요. 그 시절을 좀 애틋하게 여기게 된다 그래야 되나? 그런 매력을 좀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되게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제주도에서 이제 또 작가파기에 들어가서 열심히 읽다가 서울에 이제 다시 올라오게 되면서 그때 당시 또 북토크를 마침 오픈을 하셔서 처음으로 이제 가게 됐었죠. 네, 그런 시점이 있어서 사실은 그 취미의 시작도 내가 즐겨봐야겠다, 재미를 위해서 해봐야겠다라기보다는 뭔가 내가 지금 인생을 사색하고 싶은데 좋은 도구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했었던 것 같고 취미는 아니지만 전 좀 좋아하면 좀 잔잔하게 길게 가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태권도도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우연히 시작을 해서 거의 중학생 때 이제 그만둘 때까지 계속 했는데 정말 한 번도 지루했던 적이 없거든요. 최근에 네. 갔었죠. 그거는 태권도 맞아요. 그렇게 해서 최근에 이제 혜진 대표랑 다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집 근처 이제 태권도장에 갔는데 그거는 태권도에 질렸다기보다는 그 특정 인물, 네, 그쵸. 인물의 이제 교육 방식. 저는 좀 그거는 약간 저를 다정하게 대해줄 필요는 없는데 네. 너무 합당하지 않은 약간 상대방의 존엄을 무너뜨리는 방식의 이런 식으로 특히 스포츠를 지도하시면 그거는 별로 그 도장은 다니고 싶지 않아요. 맞아요. 네, 굳이 제가 뭐 취미로 하는 건데 그렇게까지 자존감을 다쳐가면서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만둔 거라서 태권도에는 악의가 전혀 없고 그거 또 뭐 있어요? 네. 잔잔하게. 잔잔하게 그 책 읽고 또 잔잔하게는 뭐 고등학교 때는 영화 보는 걸 좋아해서 포스터를 모았었어요. 이제는 포스터가 다 없어졌는데 그때는 이렇게 A3 사이즈로 해서 나왔어서 집에 가면 언니랑 제가 A4 사이즈인가 아무튼 해서 이제 다 모아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잔잔하게 모으는 것도 좋아했고 최근에 이제 스킵을 좀 할게요. 네. 혜진 대표랑 만난 다음에는 잡다한 걸 많이 같이 했어요. 무에타이도 하고 뭐 하다가 요즘에는 우리가 좀 빠지죠. 배드민턴.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요. 또 선생님께서 티칭을 엄청 잘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최진혁 코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이게 진짜 잘 교수법이 좋으신 분들이라 해야 되나? 잘 티칭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한테 배우면 그거 자체가 묘하게 좋아지면서 빠져들. 왜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이 잘 알려주시고 선생님이 너무 좋으면 그 과목이 너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막 100점 맞고 그랬단 말이죠. 네, 그런 것처럼 요즘에는 약간 배드민턴에 푹 빠져서 저는 약간 전완근 운동 열심히 하고 런지도 하고 보충 운동까지 해갈 정도로 그쵸. 초보지만 마음은 지금 열정 가득. A 등급. 네. 근데 사실 배드민턴을 저희가 하기로 한 것도 꽤 됐어요. 한 3년 전에 이거 한 4년 전인가? 이거 좀 사연이 네. 길어서. 사연이 길어요. 그렇죠. 네. 고백을 해야 될까요? 사실 네, 한번 해보세요. 시온 대표를 저 안산으로 꼬시려고 제가 이제 저 지인 중에 도장의 지인 오빠 중에 그 이용대 선수님 트레이너 분이 계셔가지고 맞아요. 직업이 너 이제 안산으로 오면은 이용대 선수님을 만나게 해주겠다라고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모든 걸 놓고 제주살이를 하고 있을 때 그쵸. 혜진 대표랑 우연히 이제 좀 다른 일이 있어서 만나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다시 느낀 거죠. 우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같이 근데 저는 해야겠다. 열정과 용기와 에너지가 없었던 거죠. 이미 다 사용을 하고 제가 된 상태로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이 친구랑 있는 게 좋고 이 일에 대해 대화를 하는 건 좋은데 내가 이걸 소화할 수 있을까? 내 맞아. 몸이 이런 걱정이 많아서 조금 뜸들이니까 이제 혜진 대표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내가 이제 우리 직업인 특강에도 지금은 오고 계신 코치님 계신데 이용대 선수님이 또 코치님이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서 이용대 선수를 만나게 해주겠다. 그래서 네가 여기 올라와서 이렇게 하면은 네가 가서 사진도 같이 찍고 이용대 선수랑 같이 시합도 뛰어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말을 굳게 믿고 특히 그때 또 생일 선물로 배드민턴 화랑 요넥스. 라켓도 선물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세트로 딱 들고 가서 이제 선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 한 4년 정도 지나서 최근에 그 코치님 결혼식장에서 뵀죠. 거기서 만났습니다. 네, 한 200m 멀리서 이제 혹시나 오셔서 불편하실까봐 말은 못 걸고. 맞아. 사진도 못 찍었죠. 네, 못 걸었어요. 혹시 이제 너무 사석이라 가지고 맞아요. 오셨는데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제 멀리서만 보고 금메달리스트 이렇게 하고 이제 딱 끝나버린 그런 전적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또 뭐 있을까요? 우리 취미생활에 대한 같이 얘기를 했던 것 중에 런닝을 저희가
시작을 하려고 하다가 굿즈만 그 마라톤을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굿즈만 그렇게 잔뜩 모았던 맞아요. 또 그런 시작이 또 있었죠. 제가 또 한동안 갑자기 막 러닝을 해보겠다. 미라클 모닝을 맞아요. 하면서 아마 맞아요.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처음 러닝을 하는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한 달 플랜을 딱 짜주셔서 그대로 따라했는데 제가 학창 시절에도 달리기는 잘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혼자서 이제 계속 좀 좀다리로 뛰고 있었는데 거기서 탄력을 받아서 혜진 대표를 꼬셨죠. 근데 이제 혜진 대표는 이제 하자고 하면 흔쾌히는 하지만 능동성이 아무래도 좀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제가 재밌는 거랑 재미없는 거랑의 차이가 큽니다. 능동성의 차이는 좀 나기 때문에 근데 하필 그때 되면은 제가 이제 이 친구를 멱살 잡고 갈 정도로 열정적이어야 되는데 저도 좀 식은 거죠. 그래서 둘 다 이제 식어있는, 이쪽 한쪽은 계속 식어있는 상태였고, 저는 이제 올라왔다가 좀 내려가는 시점에서 그때 뭐 일도 많고, 뭐 전날에 뭐 출장 갔다 오고 이렇게 하니까 다음날 새벽에 나가서 러닝 대회에 참석하는 거는 좀 힘들겠다. 네, 하면서 이제 굿즈만 계속 대회 참가 굿즈만 계속 받고. 닭가슴살도 받고. 네, 닭가슴살도 선물로 받고 그랬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나 취미 생활을 좀 새로운 걸 해봐야겠는데 아니면 요런 거 재밌어서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혜진 대표님은 언제 제일 많이 하시는지. 언제 많이 하는지. 네. 저는 근데 약간 그 스포츠에 저는 보통 취미가 다 스포츠잖아요. 네, 맞아요. 스포츠에 좀 질렸을 때 그 다음 취미를 뭐 할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참 PT 다니고 약간 이랬을 때는 그거 하고 싶었거든요. 그 제트스키, 그 스노우보드 말고 물에서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마 이번 여름에 내가 도전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이런 스포츠는 또 너무 짧으니까. 맞아. 시즌별로 좀 좋아하시는 스포츠가 다 다르잖아요. 여름에는 뭐 수영, 그렇죠. 물에 떠 있는 거 주로 이제 물 속에 계신 걸 좀 좋아하고. 물개입니다. 네, 겨울에는 또 눈에서 노는 거 좋아하시고. 근데 이번 겨울에는 또 못 가서 좀 슬프긴 한데. 맞아요. 아무튼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거는 사실 물속 안에 있을 때 그 찰랑거리는 그 물소리가 있거든요. 그 물소리 윙윙거리는 그 물소리가 좋아서 프리다이빙을 꼭 도전을 하고 싶다. 미래에는. 그래서 이제 저 제주도 가가지고 시원하 이거 전복 따올게 이러고 탁 들어가서 바로 프리다이빙 해가지고 전복 하나 따서 안주 하나 건졌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우리 나중에 제주도 가기로 했으니까. 네, 맞아요. 저희 언제가 제주도 꼭 갈 거니까. 근데 참 진짜 신기한 게 혜진 대표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를 만나고 취미가 좀 줄었어요. 그래요? 취미에 좀 다니는 횟수가 좀 줄었고 맞아. 저는 늘었어요. 그래서 중간에서 만난 것 같아요. 다행인 것 같아요. 근데 괜찮으신 거 맞나요? 어쨌든 원했던 만큼 하다가 좀 줄었잖아요. 근데 약간 그것도 있던 것 같아. 볼링 한참 열심히 칠 때는 동호회를 다니니까 마치 그 동호회에 가는 날짜 있죠. 그때 내가 빠지면은 뭔가 되게 그 게으른 사람인 것 같고 약간 그런 식으로 계속 태도가 나오니까 이런 동호회라든지 이런 거 유지하기가 좀 힘들었던 거죠. 동호회가 참 마음이 잘 맞으면 좋은데 이게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또 차이가 좀 있기도 하고. 맞아요. 사실은 근데 이 볼링 동호회는 제가 그냥 뭐 이거는 혜진 대표 얘기해서가 아니라 옆에서 좀 지켜봤을 때 조금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이제 너무 타이트하게 또 가고 이게 사실은 뭐 물론 취미를 나누면은 끝나고 술 한 잔도 하고 싶고 이제 다들 성인이고 직장인이니까 그거는 너무 이해를 하지만 저는 늘 생각을 하는 게 주객전도를 하면 안 된다. 그렇죠. 네, 어쨌든 목적이 볼링을 사랑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면 그게 이제 순수하게 살아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약간 핑계가 되고 주객전도가 되면 저는 거기서 조금 위기감을 느끼는 편이어서 그런 게 옆에서 봤을 때 좀 아슬아슬했는데 뭐 알아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잘 정리를 하게 되신. 네. 저도 생각해보면은 그래서 모임을 잘 안 나가는 것 같아요. 한참 열심히 나가셨잖아요. 독서 모임. 네, 근데 저는 그 독서 모임에 나갈 때도 나름의 기준이 있긴 있어요. 뭐 물론 혜진 대표님도 기준이 있으시겠지만 이 모임에 뭐라 그래야 되죠? 그 모임을 나가는
이유는 핑계가 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책 읽기 모임인데 연애를 하러 왔다던가. 그러니까 저는 목적에 좀 예민하거든요. 우리 학생들한테도 목적을 잊지 말라라는 얘기를 항시 하는데 좀 잔소리이지만 아무튼 저는 그 목적에서 어긋나지는 주객전도되는 상황을 굉장히 힘들어해서 책을 읽으러 갔는데 그러니까 물론 책을 읽다가 호감이 생길 수는 있죠. 그쵸. 근데 그 순서가 연애를 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 모임에 나오는 이 주객전도는 미묘한데 저는 되게 확실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걸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주로 모임에 나가도 좀 애매한 시간에 나가던가. 예를 들어서 토요일 아침 8시. 뭐 아침 7시 옛날에 이제 좀 더 그 열정이 많을 때는 아예 뭐 토요일 금요 아니면은 뭐 금요일 아예 뭐 저녁 그러니까 불금을 즐겨야 되는 시간에 이걸 하러 오는 사람이면 진짜 이걸 좋아한다. 그쵸. 또는 토요일 오전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금요일에 컨디션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진짜 진심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약간의 허들. 또는 이제 뭐 독서 모임 같은 경우는 독후감을 꼭 제출하는 곳들이 있어요. 제출을 못하면 못 들어가요. 아니면은 뭐 소설 쓰기 모임도 마찬가지로 그 작품을 한 편을 못 써내면 참석이 안 되는 거예요. 워낙 그 써오기로 한 페이지가. 근데 뭐 그거를 일정이 있어서 못 쓴다고 해서 이게 이상한 건 아니고 그냥 패스하는 주인 거고. 근데 다만 그걸 써서 여기 참석할 정도면 어쨌든 이거의 진심이다. 그쵸. 네, 지금 어쨌든 여유가 되고 이거의 진심이고 뭐 나오다가 그게 뭐 안 되는 스케줄이면 뭐 쉬어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모임들은 좀 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 핑계처럼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고 차라리 그냥 놀자 이런 모임이면은 조금 그럴 때는 편하게. 네, 마음 편히 좀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생각보다 모임 이런 건 안 좋아하고 하지만 내향인이기 때문에 혼자서 뭔가를 시작하는 것도 좀 버거워해요. 그래서 배드민턴 갔다가 도망간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예전에 이제 그래서 혜진 대표가 갑자기 아까 얘기로 다시 넘어오면은 혜진 대표가 이제 배드민턴을 그래서 알려주겠다. 뭐 배우러 다니자 했는데 그때 당시에 혜진 대표는 배드민턴에 관심은 별로 없었고 한참 볼링을 치던 시즌이어가지고 뭐 제가 가자고 했으면 갔겠지만 저도 그렇게까지 이렇게 막 저 때문에 어거지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나 혼자 가겠다 해서 집 근처에 있는 이제 배드민턴장 레슨을 끊어서 갔는데 전 몰랐죠. 그렇게 주민분들이 모여서 있는 그런 동호회 같은 느낌인지 몰랐던 거예요. 전 그냥 진짜 클래스 같은 느낌인 줄 알았는데 갔더니 누가 봐도 소위 말하는 고인물이라고 하죠. 아저씨들 모여서 서로 막 인사하면서 막 벌써 경기를 하고 있고 약간 시스템이 제가 가서 자연스럽게 녹아져서 경기를 하다가 제 레슨 시간이 되면 뭐 10분 정도 봐주시고 자연스럽게 다시 시합으로 들어가는 느낌인데 그분들하고 저하고 실력 차이도 너무 많이 나고 뭐 옆에서 처음 오신 커플분이 다행이다 저희 친하게 지내요 이렇게 하시긴 했는데 쪽수가 안 맞잖아요. 복식을 할 거면 복식을 가야 되고 한 명이면은 단식 가야 되는데 2대1이니까 이것도 약간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 둘이서 단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거기에서 이제 급격하게 원래 있던 낯가림이 올라오면서 갑자기 고장이 나서 모서리에 그냥 계속 서 있었죠. 그러고 나서 오는 길에 저한테 전화해서 하루 나갔는데 더 이상은 못 나갈 것 같다. 네, 그래서 모서리에 계속 고장난 병정처럼 이렇게 서 있다가 그래도 인심 좋으신 아저씨가 처음 오셨나봐 하면서 말을 거셨는데 고장이 나서 예 그렇습니다 막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제 조용히 벽 타고 나가서 이제 혜진 대표한테 전화하면서 나 여기 못 다니겠다 나는 안 될 것 같아 해서 이제 배드민턴 라켓은 그대로 묻혀 있다가 최근에 다시 발굴되었죠. 저희 이삿짐 사이에서 발굴해서 운동을 하고 있다. 네, 그럼 반대로 뭔가를 엄청 좋아하다가 이렇게 차갑게 식는다고 하죠. 급하고 차갑게 식잖아요, 마음이. 그쵸. 그런 순간이 혹시 있을까요? 근데 저는 딱 그냥 하나인 것 같아요. 뭔가 더 재밌는 게 생겼을 때. 왜냐면 태권도도 제가 그래도 누군가 좋아해서 이렇게 다녔지만 맞아요. 열심히 다니다가 뭔가 그때도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다른 뭔가를 좋아해서 태권도를 바로 끊고 그 다음 거를 뭔가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무에타이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무에타이도 엄청 열심히 다니다가 끊고 또 뭔가 다른 스포츠를 저걸 했다 이거. 이 계속 드는 거 뭐지 이거.
크로스핏을 딱 갔는데 또 거기에서 주는 으쌰으쌰가 재밌어가지고 크로스핏을 바로 끊어가지고 또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럼 비교적 건강한 식음이네요. 그쵸. 근데 또 하나는 아까 그 태권도 선생님 얘기했던 것처럼 좀 그 교육해주시는 분들이 약간 뭔가 좀 마음에 안 네, 든다. 맞아요, 좀 맞아요. 그게 있으면 좀 많이 빨리 그만두는 편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저는 근데 취미뿐만 아니라 모든 경우에 사람도 그렇고, 뭐 일에서도 그렇고, 좀 급발진하는 포인트? 아니면 좀 차가워지는 포인트가 네. 너무 합리적이지 않을 때. 그러니까 맞아요. 머리로 이해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될 때. 그럴 때 조금 그게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좀 차가워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쵸. 그래서 이게 특히 스포츠 쪽은 제가 항상 애매하게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우리 다 직장인이고 저희 사업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 회사라는 직장이 있잖아요. 일을 하고 있고 이건 엄연히 비중이 비교적 작은 취미인데 가끔 너무 프라이드가 넘쳐서 그쵸. 이거를 못 해내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물론 좋은 트레이너 선생님들도 많으시지만 뭐 PT 트레이너 선생님들도 일정이 많으면 뭐 그날에 수업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물론 계속 그러면 안 되겠지만 사실은 직장인들이 늦게까지 회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워낙 전국으로 그쵸.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은 비수기라 괜찮은데 성수기 때는 진짜 홍길동처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쵸. 전북에 있었다가 막 강북에 있었다가 막 서울에 있었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 그거를 의지의 문제다 라고 그냥 단순 정의를 하면은 그때는 조금 저는 차라리 회원님 스케줄이 이렇게 복잡하시면 이거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뭐 이런 거는 괜찮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의지가 없어서 그렇다. 뭐 이거는 하고자 하며 극복을 안 해서 그렇다 라는 식으로 무작정 그렇게 밀어붙이면은 그런 데서는 조금 이거는 본인에게는 직업이 맞지만 나한테는 내 몸을 더 건강하고 내 삶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까 말했잖아요. 목적. 취미의 목적은 내 삶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이거를 물론 하다가 중간에 고비가 올 수는 있지만 트레이너님이 나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타자가 어쨌든 나에 대해서 뭔가를 공격적으로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별로 거기선 안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옮기거나 맞아. 그냥 다른 데서 그냥 하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서서히 조용히. 조용히 잦아들어서 다시 혼자 방구석으로 네. 가서 이제 뭐 책을 읽거나 하는 식으로 좀 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근데 그거는 얘기 안 했다. 어떤 갑자기 그 미래에는 어떤 취미를 가지고 싶은지 시온 대표는. 저는 근데 솔직히 지금은 머릿속에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대가리 꽃밭이란 말이 있듯이 지금 제 머릿속에는 배드민턴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가리 배드민턴?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배드민턴을 좀 잘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혜진 대표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제 책도 샀거든요. 책도 샀고. 시작해 배드민턴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입문서도 사고 제가 배드민턴을 위해서 지금 아령도 이제 새로 구매를 했고 이제 지금 아시나요? 일본에 배드민턴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본 것 같아요. 뭐 지금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도 하루 한 편씩 지금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로도 간간히 쉬는 시간에 이제 다른 사람들 스텝이 어떤지 이런 걸 좀 보고 있고 놀랍게도 시작한 지 2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금 약간 점점 몰입도가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선생님이 또 체계적으로 알려주시니까 레슨이 끝나면 느껴져요. 아, 내가 전완근이 약해서 지금 이게 안 됐구나. 내가 런지 자세가 안 돼서 약했구나. 뭐 아니면 체력이 약해서 지금 못 따라갔구나. 라는 게 분명하게 보이잖아요. 오답 노트가 분명한 것처럼.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요것만 채우면 내가 이 다음에 더 잘할 수 있겠구나. 라는 지금 생각으로 지금까지는 배드민턴 정도? 예, 혜진 대표는 뭐 있으신가요? 저는 아까 얘기했죠. 그 프리다이빙을 나중에 지금은 좀 근데 무리 대쇼. 무리 되시고.
지금 약간 물이 갑자기 되죠. 니혼진 데스네? 네. 지금은 저도 이제 배드민턴을 열심히 치고 싶고, 저는 이제 겉으로 봤을 때 인스타그램이나 이렇게 보면은 이쁘잖아요. 배드민턴 치시는 네네, 그 여성분들 맞아요. 이렇게 짧은 치마 입고. 그래서 그래서 그 바지 치마 그 유니폼 같은 게 있죠. 예, 네. 그 유니폼을 그냥 예쁘게 입고 싶다. 이런 데서도 취향이 진짜 갈리는 게 바지 치마 입고 싶다고 맨날 얘기하는데 저는 그 바람막이 입고 싶다고 하잖아요. 진짜 코치님들이 취향이- 입으시는. 네, 그게 제 눈에는 정말 예뻐 보이는데 아무튼 네 그것도 입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제 꿈은 우리 둘이 복식 경기 한번 맞아. 나가보는. 그 얘기 했었죠. 네. 그래서 취미도 하면은 배드민턴 이렇게 조가 있거든요. D조, C조, 뭐 B조, A조, 뭐 전국 A조, 뭐 전국 B조 이런 식으로 그걸 좀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한번 복식으로 나가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동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배드민턴에서의 복식이라는 게 동업과 좀 결이 같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너무 크게 웃었네요. 결이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어떤 코치님이 얘기하시는 유튜브에 봤는데 그 선 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배드민턴은. 거기에 바깥으로 가면 아웃이라서 점수를 뺏긴대요. 근데 만약에 내 파트너가 아웃이라고 알려줬어.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건 누가 봐도 인이야. 했을 때 그 공을 칠 것이냐 말 것이냐. 믿음의 문제네. 네, 그쵸. 오, 정확하게 이 얘기를. 그래서 그 코치님께서는 저는 알면서도 안 치고 점수 그냥 준다. 1점 주고 나는 내 파트너에게 내가 이렇게 너를 신뢰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반성했던 게 저는 친다였거든요. 치고 아니야, 인이야 라고 알려준다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그 복식에서의 호흡이 뭔가 그 동업에서의 호흡과 좀 결이 같다. 그런 지점에서 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또 많은 부분을 나누잖아요. 그쵸. 사실 동업자지만 사실 그 이전에 제일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 지금 동거를 하고 있어서 같이 지내는 이제 가족이기도 하고 많은 부분들을 사실 삶에서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가 같이 스포츠를 하면서 배워보면 좀 좋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네.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네, 그 복식을 좋습니다. 하고 있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좀 중구난방 좌충우돌 우당탕탕 녹음 1화를 마무리를 했는데요. 네. 어떻게 소감 한마디씩 얘기해볼까요? 소감은 그냥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을 요런 느낌이고요. 네네. 원래 그 준비한 노래들이 많았는데 네네. 노래를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요번에는 하고 2부에 나중에 2화에 나중에 2화 2부 시작할 때 어떻게 노래를 좀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잘 부르셨어요. 오늘 이제 오프닝 시작할 때 제가 좀 삑사리를 많이 내서 비하인드로 이제 넣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노래 굉장히 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가 계속 말만 하고 사실 주변에서 권장도 많이 받았어요. 인스타그램에 이제 간간히 둘이 노는 거 올리면은 맞아요. 뭐 유튜브 하시면 안 되냐 아니면 뭐 컨텐츠 만드시면 안 되냐 책 쓰시면 안 되냐 이런 얘기들이 가끔 들어올 맞아요. 때가 있는데 사실은 좀 엄두가 안 났던 것 같아요. 시도하기가. 그쵸. 일을 한다라는 것도 이미 있고 컨텐츠를 뭔가 추가 생산을 한다 이런 것도 있고 사실 이제 또 살짝 까칠이가 나와 보자면 누가 볼까? 과연 우리 둘이 떠드는 거를 그러니까 좀 더 면밀하게 말하면 혜진 대표는 지인이 많잖아요. 전반적으로 좀 사랑을 많이 받는 캐릭터인데 내가 말하는 걸 누가 들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있긴 있는데 어쨌든 용기를 내서 네. 네, 시작을 한 만큼 앞으로도 잘 개선하면서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생각보다 재밌다. 재밌는 소스가 많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사실은 느낌이 우리 둘이 차 하나 이제 산책하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거를 그냥 마이크만 대고 말하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긴 그쵸. 해요. 그래서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둘이 더블로 강의도 많이 하거든요. 이제 대표 특강 할 때 진로 특강으로 둘이서도 많이 하고 뭐 다문화나 기업으로 갈 때 기관에서 강의를 할 때는 둘이서 이제 핑퐁팡퐁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되게 재밌어요. 아주. 네, 그거의 라디오 버전 같다. 그냥 약간 이런 느낌? 물론 교환은 없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좀 다소곳하게 갑작스럽게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불현듯 아까 쉴 때 생각을 해보니까 사연이나 고민을 받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방송을 올릴 때에는 저희가 뭐 어디다 올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올릴 때 그 홈페이지 링크로 해서 사연이나 고민에 대해서 올리실 수 있는 링크를 같이 첨부를 네. 해둘 테니까요. 언제든 닫거나 하실 때는
편안하게 네. 아무거나 가벼운 것도 괜찮으니까 후기나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민 쓰실 때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혜진 대표는 일단은 경험이 굉장히 많고 취업 커리어 쪽에서 10년 이상의 강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친구, 교우 관계, 또 소통. 연애, 네, 이런 쪽으로 연애. 엄청난 경험을 가지고 계세요. 제 인생에서 사실 도파민은 혜진 대표가 혼자 다 만들어준다라고 네. 봐도 될 제 정도로. 썰에서 나옵니다. 네. 거기에서 드라마 안 봐도 돼. 네, 그냥 다 들으면은 다 충족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혜진 대표가 답변을 잘 해줄 거라고 믿고요. 저는 이제 학습 코치 그쵸. 쪽이나 진로 탐색이나 아니면 좀 나의 마음 해석, 좀 심리적인 내가 이럴 때 왜 이렇게 나의 할까? 성장 약간 네. 이런 거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런 포인트에 대한 저도 관심이 많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못난 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선택이 마음에 안 들어도 못난 게 아니라 그냥 그때 내가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끄럽지 않은 거니까 편하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정성스럽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1화 꿈생무사 네. 팟캐스트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에 2화에서 또 네. 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같이 할까요? 하나, 둘, 셋.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